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오늘이 요일이 토요일이죠? 예, 저희가 어제 잠깐 뵀었는데,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좀 다시 모였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곳이 충북에서 괴산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괴산 지역에서 지금 처음에 환갑잔치가 어디서 열렸을까요? 한윤사 기념관 최초의 일일 예, 연속곡 작가. 예, 여기에 바로 그 환갑잔치가 열린 곳이죠. 자, 예, 환갑잔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번호로는 몇 번을 생각할 수 있어요? 60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60번을 생각할 수 있겠죠. 760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런 그 일일 연속극 작가로 한은사라고 하는 음,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념 이제 업적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이 기념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760번이에요. 괴산에 있어요. 괴산. 괴산 출신의 그런 그 작가인 거죠. 어,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가서 또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서 다시, 그다 마치지 못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왔고, 서울대 그에 들어가서 물리대학에, 그러니까 그 불문과를 다녔다 하는데, 다니면서 이런 어떤 대본을 썼는데 그것이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일약 그런 그 작가가 되고 하면서 대학을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이제 그쪽으로 막 전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드라마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또 출연도 하고 하는 그런 배우도 되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760번 한은사 기념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일도를 들고 나타나신 곳이 있어요. 예, 육군 학생 군사학교. 예, 예.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는 곳이죠. 자, 음,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자,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군과 관련된 학교들이 세 개가 있어요. 예, 육군, 공군, 해군, 육군, 육군 사관학교, 공군 공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해군 해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이렇게 있죠. 어, 예, 그 중에 지금 해군 사관학교는 제가 아직 그 여러분들하고 언급은 안 했을 거예요. 해군 예. 사관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진해. 진해, 진해에 진해? 있죠. 진해. 네, 예. 진해. 진해요. 진해 하면은 항상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벚꽃. 벚꽃 생각하시죠? 벚꽃. 진해 벚꽃제, 진해 군항제 해가지고 그 해군 사관학교가 바로 그 진해에 있는데 진해는 그 창원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그 창원시는 거기가 번호가 경남이니까 600번대예요. 600번대인데 해군 사관학교 막 이렇게 보내느라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교육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647번에 해당이 돼요. 해군 음, 사관학교가. 음, 음, 참고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국 공부할 거니까 그때 다시 나오겠지만 어, 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647번이에요. 아마 이 해군사관학교 보내려고 그 학부모인 엄마가 굉장히 아주 사치스럽게 막 치맛바람도 일으키면서 자녀 교육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거기가 647번이었고 육군사관학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음. 어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군사관학교 태릉역. 서울에 있다고 그랬죠? 아, 저기 뭐야, 예, 이육사, 서울에 무슨 구에 있다고 태릉, 96번, 그랬죠? 예, 무슨 구에 있다고 그랬죠? 노원구. 맞아요. 노원구, 예, 중랑구 해가지고 이제 강북에 있는데 그 노원구, 중랑구는 그냥 합쳐서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원구, 중랑구는 190번부터 시작해갖고 199번까지예요. 그렇게 10개의 음, 장소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노원구, 중랑구에 해당이 되는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 어, 음. 거기가 번호를 몇 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196번이라고 그랬어. 예, 196번. 어떻게 연상하셨어요? 96. 구육 악마 크림. 네, 음. 맞아요. 구육 악마 크림이라고 악마. 하는 거를 떠올리시면 좋겠다라고 했죠. 자, 구육은 구육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구육을 조금 또 근육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또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발음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훈련이며 이런 교육을 받는데 근육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육통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통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그 로션을 바른 거죠. 실제 악마크림 근육은 그런 그 근육통에 바르는 건 아니고 수분 그 보습 화장품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가 엮은 거죠. 링크를 시킨 거예요. 악마크림 근육.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러면? 196번. 100? 96번. 96번. 예, 맞아요. 196번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6번까지 했는데 196을 하고 보니까 그냥 콧 96번은 장소가 어딜까요? 허준 박물관. 네, 허준박물관이에요. 허준 하면은 우리가 그 동의보감의 저자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허준이 그런 그 뭐야 악마크림 브릭과 같은 그런 제품도 이제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약품 이런 서적들도 발간하고 그런 것들도 개발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한의대 간 학생들은 아마 이 저기 무슨 그 뭐랄까 법서같이 아주 그 일단 한의대 공부할 적에 거쳐가야 되는 그런 그 기본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의보감이 나오는데 이런 동의보감을 지은 그런 그 저자가 바로 허준이잖아요. 그래서 허준 박물관이 서울의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그래서 그 강서구는 주로 이제 공항 같은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서울의 그 서쪽의 끝이잖아요. 이 강서구에서 조금 더 경기도 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김포. 예, 김포예요. 김포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인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허준 박물관이 있는 곳이 바로 96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군사관학교 남았네요. 공군사관학교는 어디에 있죠? 학원. 공군사관학교, 우리 공부했던 곳인데요. 청주요. 공군사관, 응? 청주. 네, 맞습니다. 이기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강림생도 청주에 있어요. 원래는 이 저기 뭐야 공군사관학교도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아마 그때 아마 이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청주로 왔는데 서울에 있을 때 그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서울에 저희가 있는데 그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자리를 이제 공원화 시켰는데 그 공원 이름이 뭘까요? 보라매 보라매 공원? 예, 맞아요. 보라매 공원이에요. 우리가 공군하면 보라매를 이렇게 상징하죠. 그래서 보라매 공원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 그 강남에 있는데 강남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싸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 또 강남구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강남 전체는 몇 개의 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울을 보면은 구가 11개구. 전체로 몇 개라고 하죠? 11개구. 강남은 11개구예요. 또 강북은 12개. 14개. 14개구예요. 4개. 그래서 서울 전체가 몇 개구라고요? 25. 25개구예요. 우리 대전은 구가 몇 개예요? 5개. 5개구죠. 5개구. 그 이제 구로만 치자면은 서울의 몇 분의 1에 해당이 돼요? 5분의 1. 5분의 1이죠. 그 규모로 보자면은. 어쨌든 그래서 서울은 전체가 25개구로 되어 있는데 그 25개구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한 개구에 10개씩 이렇게 장소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5개구를 뭘로 바꿨어요?
묶었어요. 20개구로 정리를 20개구. 했어요. 20개구로. 그래서 강남이 지금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11개구가 있어요.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가 14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개구, 14개구를 각각 그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10개로 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은 11개구를 10개구로 하려니까 어느 지역인가 2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천구. 예, 거기가 바로 구로구하고 금천구를 묶어서 하나로 한 거예요. 구로 금천구가 60번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구 해갖고 그 10개구에, 그러니까 한 개구에 다 그 유명하고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럼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장소들을 10개씩 만든 거예요. 한 개 구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강북은 다시 14개구가 있는데 이 14개구를 또 14개구 그대로 하지 않고 똑같이 한강 이남하고 각계 균형을 맞춰서 여기도 10개구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야, 은평구하고 마포구를 합쳐서 운마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합쳐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노원구하고 중랑구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결국에 14개구를 갖다 10개구로 보기도 만들었어요. 강북은. 그러니까 강북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할 때 0에서부터 99까지가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 세팅된 데가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한강 이남 지역.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을 우선 잘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북을 해도 좋은데 이제 강북보다는 내가 사는 지역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전 충남을 마쳤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웃에 있는 충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자, 공군사관학교는 그래서 지금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 몇 번일까요? 공군사관학교가? 704번. 704번? 네. 그거 이제 공사 생각해서 그러시는데 704번은 공군사관학교가 아니고 거긴 따로 있어요. 704번은 상당산성이에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거기에. 상당산성이라는 곳이 바로 그 704번이고요. 공군사관학교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그냥 이거 메타예요. 실제가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입구에 막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빵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빵집. 한국. 예, 공군사관학교 앞에 아주 커다란 빵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빵집이니까 몇 번이에요, 번호가? 0번. 0번. 0번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추위에 얼으셨나 왜 이렇게 조조하십니까? 음.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번호로는 700번이에요. 원래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에 있었냐면 동작구에 있었어요. 동작구. 그래서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흔적이 있던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원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바람의 보람의 공원. 공원이라고. 예, 보람의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보람의 공원에 공군사관학교 여친이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사치스러운 그 여친이 그 공원에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들하고.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보람의 공원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47번. 예, 47번이에요. 사치스러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 지금 혼동을 하셨을 거예요. 공군사관학교가 우리가 공사장 뭐 해갖고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사, 영사였는데 갑자기 또 공군사관학교를 영번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혼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그러니까 63빌딩도 많이 해시태그를 쓰잖아요. 여기 그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63번인 것이 63빌딩하고 꼭 연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63번, 아니, 63빌딩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63번. 63번이 아니고, 79번? 예, 롯데. 79번이라고 했어요. 음,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롯데 스카이가 건물 그걸로 해가지고. 음. 음, 63빌딩이, 누군가를 떡볶이를 먹었다. 그렇죠. 63빌딩에서 하나, 친구랑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운동을? 스카이. 축구를 축구를 했어요. 했잖아요, 축구. 축구했어. 이제 여의도 그 광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음. 하고 나니까 출출해요. 그래서 우리 뭐 사 먹으러 가자 해갖고, 칠구 63빌딩에, 떡볶이. 예, 그런 음, 거 저기 팔지는 떡볶이를.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로 뭘 사 먹으러 갔어요? 칠구 떡볶이를 사 칠구 떡볶이.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잖아요. 음. 칠구 떡볶이. 그래서 음. 63빌딩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이라고요? 79번. 79번. 예, 79, 79라고 하세요. 그냥 79 이러면 자꾸 또 저기 다른 거 연상되니까 여기 그 79.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할 때는 몇십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단위 하나하나를 읽어주세요. 아까 96도 96 이러지 말고 96 96. 이렇게 하듯이 음. 79도 79 이렇게 해야 돼요. 음. 63도 63 이러는 게 아니라 63 이렇게 한자씩 해주세요. 그래서 0부터 9번까지는 한자잖아요, 자리가. 네. 자리가 한 자리인데 그 앞에다 0을 붙여도 똑같이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때는 똑같잖아요, 0 붙이면. 그래서 0, 뭐, 빵집 그거는 변동이 없겠지만 1번도 마찬가지. 0, 1 이러지 않고 그냥 1 했잖아요, 1등 뭐 금메달. 2는 어떻게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아, 영. 앞에다 0자 붙여갖고 0이 했죠.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0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9번까지 다 0을 앞에 붙였잖아요. 그 해시태그 만들 적에. 3번은 3번 그냥 3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영삼.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 떠올렸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산삼이라든지. 산삼.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링크시켜서 산삼을 싣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 뭐 이러면 거기 다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공군사관학교 때문에 엄하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에 있는데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647번. 네. 그 47. 해군사관학교 보내느라고 엄마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여러 가지 사교육 시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군사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647번이에요. 자, 다시 우리 여기 공부하는 쪽으로 와서요. 자, 육군 학생 군사학교는 여기 번호 몇 번이라고요? 761번. 예, 61번이에요. 761번. 61도 61 이렇게 읽지 마시고 6일. 161. 그러니까 6일 하니까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6.1돌 예수님. 예, 맞아요. 6일돌이 딱 나와야 되겠죠. 6일돌. 6분의 1로 크기를 줄인 인형. 그리고 유일하신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저기 본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 어쨌든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이런 그 유일신이 나타난 거예요. 6일들을 가지고 훈련 받느라고 애쓴다 하면서 위로하느라고 오신 거죠. 자, 그래서 거기가 76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들이 많이 모인 곳이 대산 군민 가마솥. 괴산 구초유통센터 또 하고 무시무시한 괴산 군민 가마솥이 있죠. 맞아. 네. 괴산 군민 가마솥 진짜 이거 아주 그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 그런 거죠. 한번 들어 올리는데도 막 기중기가 동원돼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아주 민폐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괴산 군민 가마솥이었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761. 예, 거기에 뭐가 많이 모였어요? 유기동물이 개, 아, 고양이.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버려진 얘네들이 막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 가마솥에 넣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이제
올갱이 마을이 있는데, 자, 올갱이는 우리 다슬기라고 알고 있죠? 네, 네. 찾아보니까 올갱이가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러네요. 어, 그래서 둔율 올갱이 마을이 여기에 누가 놀러 왔어요? 63빌딩 네, 직원들. 63빌딩 네, 근무하는 직원들이 워크숍 온 거예요. 올갱이 해장국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763번. 63. 763번이에요. 저 63빌딩에 관계된 그런 사원들이 여기 온 거니까. 이게 둔율이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죠? 이 둔자가 주둔한다, 진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기에다가 이렇게 군사들이 오래전에는 거기다가 그런 분영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흔적이 있었던 곳에다 이제 밤나무를 심었는데 그 밤나무를 심은 모양이 마치 군사가 주둔한 것 같이 배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됐다 하는 것이 그 지명에 대한 거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자 우리 둔자랑 관계된 대전도 그 지명이 있죠? 예, 둔산도. 네, 둔산 둔산도.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둔산에 지금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둔자가 바로 그 주둔한다. 그러니까 실제 그 둔산이 예전에 지금 대전 둔산도 군부대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군부대가 옮겨지고 거기에 이제 둔산 그 신도시가 개발이 된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오래돼 갖고 이제 둔산도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시점이. 자, 여기가 763번이에요. 63빌딩 직원들이 놀러 왔어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이하령 이화령 휴게소. 예, 이화령이라는 여기 백두대간에서 가장 정상인 그쪽에 위치한 고개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사람들이 그 산악 자전거 타고 자전거 뭐 이런 걸 타고 거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종주하나 봐요. 그래, 거기 보면은 그럼 뭐 마라톤 종주하듯이 백두대간 종주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이화령인데 이름이 이화령으로 붙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가 많이 심겨지고 벚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국의 이름을 이화령이라고 했어요. 이화령 하면 자꾸 이화여대를 또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육군사관학교 그 학생들이 어떤 그러니까 극기훈련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이육사 교장 선생님 인솔 아래 이쪽에 이화령 휴게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64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65번은 여기 세계 유일 한지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한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해외에서 사람들이 막 왔는데, 유골에서 어, 유고슬라비아? 예, 맞아요. 유고슬라비아에서 이곳에 견학을 온 거예요. 아, 한지는 어떻게 지금 저기 하는 건가? 한지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어떤가 보자 하고 그 유고에서까지 관광객이 온 거죠. 세계 유일 한지 박물관이에요. 서울에서는 어디일까요? 유고에서 온 데가? 성서 유물박물관. 네네, 평강 성서 유물박물관이에요. 그 금천구 뭐 구로구에 있는 그런 그 평강 성서박물관이라는 곳이 바로 65번이었었어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요. 장항 스카이워크. 예, 장항 스카이워크인데 장항 스카이워크보다도 실제 사람들이 여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한 것은 유고 사람들이 올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한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장항 스카이워크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벌포. 기벌포 해전이라고 해갖고 기벌포. 당나라하고 싸움을 하는데 음. 당나라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이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를 격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 나라를 갖다 격퇴시킨 그런 뭐랄까 전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용감하고 훌륭하다 해갖고 이제 유고에서 견학 온 거예요. 관광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장항 스카이워크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벌포 해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역사적인 것도 같이 연관해서 알고 계시면 더
교양인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멘 666이라는 그 공포 스릴러물을 본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거기죠. 수옥정 관광지라고 하고, 이화여대 수련관. 예, 그리고 이 수옥정 관광지 옆에는 그 이화여대 수련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놀이장 뭐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 예, 이화여대 학생들이 왔다고 할까요? 그 여름방학 때 대학들, 그 대학들, 그 각각 그 자기 학교 나름대로의 수련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캠프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공포 영화를 영화를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본 거죠. 자, 오멘 666 같은. 그래서 여름철과 그 공포 영화는 좀 어울리죠. 한여름에 막 그 더위를 목소리 식히느라고 높다. 우리가 그런 공포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배기 영화 이런 것들. 겨울에보다도 여름에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766번. 76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유치원을 만든 곳이 있어요. 외산 산막이 있게 예, 괴산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괴산 산막이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관광지예요. 산으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 마을이 형성된 그런 곳이 바로 이 괴산 산막이길이에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가야 되는데 이렇게 피신해야 되는데 산이 막혀서 가지 못해가지고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산막이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산막이길을 이게 2016년인가 15년에 갔었던 것 같은데 산막이길로 이제 그 직장에서 제가 이제 정보원 근무할 때인데 그 직원들 이제 단합대회 한다고 이렇게 어디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데 이 괴산 산막이길을 누가 얘기를 했는데 뭐 산막이길도 나오고 뭐 저기 뭐야 그 어디냐 우리 밑에 내려가서 먹는 그불 같은 거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보령. 보령 말고 저 청주, 밑에 남쪽. 통영, 응? 통영. 맞아요. 통영. 남해 통영. 맞아요. 그쪽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세 군데 중에서 여기 이제 괴산 산막이길이 선택이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가 선택이 되었고 어떤 조금 약간 뭐랄까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서 갔는데 보니까 진짜 많이 그런 그 엄청 가치가 좋아요.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괴산 산막이 옛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어른들 오는데 아이들도 따라왔겠죠. 그래서 그 네. 아이들 이제 관리해 주느라고 따로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아이들 따로 노는 놀이방 만들어 주듯이 이 괴산 산막이 옛길도 먼저 관광지로 막 북적북적 하니까 거기에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그 뭐랄까 유치원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괴산 산막이 옛길은 몇 번이라고요? 767번. 예, 767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67이라고 하는 숫자를 67 이렇게 읽지 마시고 67, 67 이렇게 읽으세요. 67. 그럼 67에서 6에서 기역자 빠뜨리고 7에서 니을자 빠뜨리면 유치가 되죠. 네. 지금 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유치한 방법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유치한 방법으로 했든 어떻든 간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뭐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계산 산막이 옛길은 몇 번이라고요? 767. 767번. 그러니까 767번입니다. 67번. 예. 8번하고 9번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